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대구와 부산 간의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롯데가 사드 배치 장소를 군용지와 맞바꾸기로 승인해 사드 배치 절차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LH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농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경북 농민사관학교가 개교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일부 부산 지역 정치권과 언론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으면서 대구와 부산 지역 간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핵심 사업이 부산과의 갈등 탓에 좌절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출신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은 최근 부산시와 부산 일부 정치권이 대구 통합공항 추진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성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 의원은 지난 24일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자체도 법적 정합성에 맞게 이게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제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일단 부칙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조항을 내가 반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산 지역 언론은 지역 간 어떤 경쟁에서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킨 적은 없다며 신공항 갈등을 대구와 부산 간 전면적인 입법 전쟁으로 비화시킬 수도 있다고 정 의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남권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위천공단 조성, 삼성 상용차 유치가 좌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과의 갈등 탓이었다는 정서가 지역에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둘러싼 일부 부정적인 부산 여론을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좀 홍보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 문제를 누가 손 딱 들면 거기는 일사불란하게 몰려가지고 처리할 자세들이 돼 있어야지. 자기의 관계 없는 여기에까지 저게 밤나라 배나라 해가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건절돼야 되고 여기 부분에서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대구 경북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터로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사드 배치 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 상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사드 배치 장소인 성주골프장을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와 맞바꾸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롯데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요청인 만큼 한국 기업으로서 최대한 국방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내일쯤 롯데와 최종 계약하겠다면서 미군 측에 사드 배치터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설계와 시설 공사, 환경 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르면 오는 5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사드 1개 포대가 성주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지역의 사드 배치 반대 3개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롯데 목조르기를 해서 부지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은 민간인의 토지 강탈이라고 보고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싸울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사는 성주 땅에 일단 사드는 올 수 없다. 당장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계 공사가 예상되면서 이를 막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한편 성주군과 경상북도는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에 희생을 감내한 사드 배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부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관리 주체인 LH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관리규약에 명시해 협회비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LH가 관리하는 대구의 이 임대아파트는 주택관리사 협회비 등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받아왔습니다. 임대아파트라 주민 대표기구가 취약한 틈을 타 관리 직원들이 자신들이 내야 할 돈을 주민 부담으로 돌린 겁니다. 아파트사랑 시민연대가 관리 직원들과 LH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자 LH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협회비를 교육훈련비로 부과하는 걸 금지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880여 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이를 금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그 지역 본부하고 이제 관리소에 시달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 재발 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협회비를 부과하는 걸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협회비는 회원의 몫인데 주민에게 전가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구시 같은 90% 정도가 이러한 전국적으로 또 대구가 유일하게 만연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단체로 봐서는 모범 사례가 돼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번질 것이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있다며 관리규약을 통해 주민이 동의하면 무방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입주민의 부담으로 관리가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단지 관리규약으로 이 지원 여부를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556개 단지 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476개 단지에서 1억 8,600만 원의 각종 협회비가 주민에게 부과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불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마땅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성명을 내고 특검은 국정 차원에서 연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검이 끝나면 검찰 수사 절차로 이어지는데도 정치적으로 연장을 압박하는 것은 나라 혼란을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중구청, 대구시청 관계자들이 3일짜리 2.28 기념 중앙공원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두고 오늘 협의를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구청과 대구시청은 추진위가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2.28 공원에 소녀상을 세우는 안을 거절하고 설치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 예정 장소를 미리 차단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범시민추진위원회 측은 3월 1일 대구 동성로에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설비 투자에 올해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8년 준공된 포항제철소 3고로입니다. 40년 동안 고쳐 쓰던 공장을 멈추고 세 번째로 대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고로 본체와 내화물 해체를 시작으로 앞으로 109일 동안 고로의 용량을 세계 최고 수준인 5,600만 톤 규모로 키우게 됩니다. 용적이 커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효율 조업이 가능하고 해서 연간으로 보면은 약 200억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고로 보수와 함께 포스코는 올해 노후 설비를 바꾸고 발전 설비 경쟁력을 높이는 데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에 투입되는 20만 명이 넘는 인력 대부분을 지역에서 활용합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맞아갖고 스마트 팩토리화 함으로써 제철소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이 나오고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스코는 지역 기관 단체와 함께 설비 투자 발대식과 협약을 맺었고 포항시는 다양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담팀 운영은 물론이고 곳곳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포스코의 대규모 투자가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겨울 식중독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얼음 속에서도 생존하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일부 균 때문인데요. 지난주에만 경북 지역에서 2차례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 병상 하나 건너 하나 격으로 60, 70대 노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의성의 노인회 회원들로 영덕 강구항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모둠 회를 먹은 게 탈이 난 겁니다. 운전기사까지 10명이 급성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이 토하고 화장실에도 자주 가고 기사 양반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속이 좋단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깜빡이 이어가지고. 같은 날 한정식집에서 회식을 하던 안동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17명도 식중독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 국내 식중독 발생의 21%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나고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절반이 이때에 집중됩니다. 노로군은 얼음 속에서도 생존하고 확산 속도와 전염력이 빠른데 감염 시 대부분 자연 치유되나 노인과 영유아는 탈수와 고열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식당이나 가정에서는 항상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오히려 안심하고 회 같은 걸 드시다가 식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은 오염된 물과 어패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물과 음식을 가열한 상태로 먹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구제역 발생 시도의 우제류 반출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의 소돼지가 도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도축장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안동 등 도내 8개 도축장에 소독 전담관을 파견하고 소와 돼지 운반차의 소독을 강화합니다. 또 방역이 취약한 농장은 특별 관리하고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장은 소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경북 농민사관학교가 올해로 개교 10년이 됐습니다. 농업 인재 양성에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에서 15년 넘게 참외 농사를 짓던 나채관 씨가 올해부터는 영농 환경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딸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농민사관학교에서 2년 동안 새로운 재배 기술과 경비 절감 기법 등을 익히며 과학적인 영농에 눈을 뜬 것이 재배 작물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졸업을 하셨는데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농민사관학교에. 저는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지난 2007년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돼 그동안 14,000여 명의 인력을 배출하는 등 10년간 농업 전문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교육 수준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늘리는 등 농민사관학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문과에 따라서는 스마트폰 영농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지식 기반이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의 도입, 교육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지난 10년간 농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난 경북농민사관학교가 농촌의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오늘 마감된 4.12 상주 군위 의성청송 재선거 공천 접수 결과 김준봉, 김재원, 박영문, 박완철, 박태봉, 성윤환 등 예비 후보 6명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대구 수성구 제3선거구 광역의원과 달서구 4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추천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김 위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포항지원장, 법원 도서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9일 대구지법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위원장 임기는 오늘부터 오는 2023년까지 6년입니다.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어린이 7명을 상대로 식사 중인 어린이에게 젓가락을 던지거나 신체 일부를 때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학부모의 신고로 CCTV를 분석해 학대를 확인했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4일 휴업 신고를 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교육공무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여성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와 지난해 대비 기본급 3.5% 인상과 설과 추석 상여 5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하고 처음으로 임금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6명이 전임할 수 있는 12,000시간까지 인정하고 유급 재량 휴업일은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3일 이내, 유급 병가도 연 14일에서 21일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미시 지산색강 생태공원에서 발견된 청둥오리 폐사체가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반경 3km 안의 가금류 4,300여 마리를 사전 도태하는 한편 지산색강 생태공원에서 24시간 소독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경산과 동구 신서동에 이어 이번이 4번째 고병원성 확진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에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반경 1km 안에 남문시장과 연매시장이 있어 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중구청이 대형마트 개설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구청은 마트 신규 진입 억제 계획이 있기 전부터 대형마트가 추진된 곳이라며 대형마트 측이 지역 상생 내용을 담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불허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254명을 대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락세가 커질 것이란 대답이 22%, 소폭 조정을 받을 것이다가 61%로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